안녕하세요. 달빛 휴식실입니다. 갑자기 깊어진 공기가 마음을 스치네요. 가을을 건너뛴 듯한 초겨울 바람이 문틈 사이로 살짝 들어와 어깨를 적십니다. 이런 날은 괜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동안 지나쳤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유난히 오래 남죠. 오늘은 참 괜찮은 말들 중에서 현명한 어른들의 공통점에 관한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쁜 하루의 끝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잠시 마음을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을 주민이라고 해봐야 몇 되지 않는 작은 섬에 갔을 때였다. 가뜩이나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이 밭일과 바닷일로 바쁜 탓에 그들을 만나는 것도 말을 건네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마을을 몇 바퀴 돌았지만 아무도 인터뷰를 못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섬의 일상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물려왔다. 그때였다. 저쪽 길 끝에서 한 할머니가 바쁜 걸음으로 다가왔다. 마늘을 심고 이제 다른 집으로 밭일을 도우러 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급한 걸음에도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 물으며 낯선 나를 챙기는 일을 잊지 않았다. 방송 촬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며 마당 옆 창고로 갔다. 창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할머니의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다. 틈에도 할머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물이 귀하던 시절 물을 길어 나르던 양동이, 미역을 말리던 나무판, 나무를 담던 소쿠리. 나는 갑자기 쏟아진 보석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기록했다. 이웃과 할머니는 이젠 정말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며 바쁜 걸음으로 사라졌다. 할머니 덕분에 마을의 역사가 깃든 귀한 장면을 담아낼 수 있었고 그 일로 자신감을 얻은 나는 다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차례로 담을 수 있었다. 촬영이 끝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밭일을 마친 할머니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쉬는 마을에 가내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밤이 되어 깜깜한 골목길을 따라 할머니 댁을 찾았다. 불 켜진 창이 반가워 할머니 하고 부르자 곧 들어와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에 들어서자 낮에 활기찼던 모습은 간데없고 피로에 지친 할머니가 보였다. 하루 종일 많이 바빴는데 나한테 시간을 내주느라 일이 더 늦어진 건 아닌지 괜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시간까지 계속 촬영거리를 찾아다녔냐고 밥은 먹었냐며 자꾸 내 걱정만 했다. 왜 그렇게 나를 챙겨주냐고 묻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예전에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청소 일을 한 적이 있어. 그때 윗사람들 눈치 보며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가 혼자 애쓰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어떻게든 해내야 인정도 받고 싫은 소리도 안 들을 텐데 싶어서. 오랜만에 방송 촬영이었고 보란듯이 잘 해내고 싶었지만 흥망이 여의치 않아 자꾸만 위축되는 마음을 다독였던 참이었다. 그 마음이 할머니의 눈에도 비쳤는지 무심한 척 나를 그렇게 살뜰히 챙겨준 거였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자야겠다며 이부자리를 펴다가 힘든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할머니가 바지를 걷어 무릎을 보여주는데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머니, 파스 없어요? 시골에선 파스가 귀해.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면서도 통증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지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무릎아 내일 되면 다 나아라. 할머니 안 아프게 싹 나아라.
그 순간 할머니가 지은 미소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한껏 사랑받는 아이 같은 얼굴이었다. 집을 나와 깜깜한 골목을 걷는데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가 생각이 났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다. 방 안에 있는 물그릇에 살얼음이 얼 정도면 얼마나 추운 겨울밤이었을까.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도 오돌오돌 떠는 손자를 품에 안고 자신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거지와 문둥이와 노루, 토끼들의 안부를 걱정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없다면 그 추위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소녀는 고백한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낭송이었다고. 해쪽의 할머니처럼 무릎이 아파도 생계를 잇기 위해 쉴 수 없었던 섬 할머니는 바쁘다면서 말하면서도 뜰뜰히 나를 챙겨주었다. 돌아보면 다큐 3일과 유퀴즈를 통해 만난 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고립된 겨울산 속에서 나에게 자신의 끼니를 선뜻 내어준 사람들, 배의 좁은 휴게 공간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들, 수술실 앞에서 고생이 많다며 물 한 잔 챙겨준 보호자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형편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챙겨준 사람들 덕에 나는 세상이 살만하다고, 나 또한 타인이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타인의 무례한 행동 앞에서 때론 잠깐씩 흔들리긴 했지만 그 다짐을 버린 적은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를 안쓰러워하고 혼자 애쓰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뭐든 해주고 싶어하는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사람을 믿었다가 혹여 크게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내가 만난 현명한 어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다정함을 잃지 않았다고. 그들은 모두 내게 조금은 손해보며 사는 게 마음 편히 잘 사는 법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나도 그 의미를 알 것 같다고. 세상에 손해보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매사에 계산적이고 따지는 게 많아지며 그럴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된다. 즉,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나는 별것 아닌 작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기억되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따뜻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당장엔 손해 같아 보여도 그것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반대로 당장엔 이익이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전우익 선생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혼자면 잘 살면 별 재미없니다. 뭐든 여럿이 논아갖고 모자란 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그래서 나는 혼자만 잘 사는 삶보다 내 곁에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길 바란다. 별것 아닌 것도 함께여서 즐겁고 작은 것도 나누며 그걸 그렇게 나이 들어가길 바란다.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어른스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런 초겨울바람에 손이 시리다면 마음만은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길요. 달빛 휴식실이었습니다. 당신의 밤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